네네네. 토요일까지. 녹음만 남았었지? 그러니까 했어. 근데 사례를 다 따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대체적으로 하실지 모르겠어서 세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는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말한 구체화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요. 그러니까 본문식은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길다 이거지. 분량 자체가. 아 그러면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구체화라는 게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정리를 한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만 낼 거라는 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왜냐면 분량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본문별로 하면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 얘기한 거야. 별거 아니지. 내용을 좀 더 주고한 거고. 아니 근데 잘했어. 그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정리는 되게 잘했어요. 정리는 되게 잘했는데 내가 말한 구체라는 거는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해라라는 건 아니었어요. 사연이 같은 경우는. 사연이는 이제 본문별로 조금 더 나눠서 하면 낫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는 사실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내용이 이어지는 거니까 요거를 한 세트로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잘했어요. 그리고 너무 해석한 거 같아가지고 필요한 좀 말해주세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면은 좋죠. 예. 오케이. 다 했죠? 네. 뭔가 딱 봐도 이 얇은 글씨가 딱 추가한 내용 같은데? 맞지? 딱히 그렇게 많이 추가. 그다음에 근데 워크 다 했었지 태영이는. 오케이, 알았어. 그래? 그래? 왜? 숙제를 못 봤어요? 내가 보내준 거? 말이 없어. 응? 그래. 카톡을 못 보는구나. 그러면 내가 숙제를 매번 보내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다 있어요? 원문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니 일단 어떻게 하면 뭘 한 거예요? 뭐 어디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끝? 이 내용이 이 본문 전체라고요? 뭘 했다는 거지?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샘플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 분 다 나름대로 이제 개성 있게 잘 하셨어요. 근데 세 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세 분 다 개성 있게 했거든요. 저기 뭐야? 이따가 좀 보여줘, 네가 보여주라고 니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이따가 보여주면 알겠지? 그리고 너는 토요일날 오늘 못한 거 다 포함해서 다 찍어 보내야 돼. 마지막 단어만 해봐. 알았지? 밀린 건 해야지. 자, 그러면 또 갈 길이 멀죠? 오늘의 진도를 또 나가야죠.
시험 범위가 지금 20지문에다가 뭐 2개인가 더 나온다고요? 나올 수도 있다고요.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끝이에요? 일단 봅시다. 지난번에 2강 1번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네. 그럼 오늘 2강 3번 18페이지 여기 할 차례인 걸로 기억하니까 자서 1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확대를 해서 자 보겠습니다. 이 18페이지 지금 이제 2강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필기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은 한 문장이 한 페이지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 번역 문제를 좀 넣었다 보니까 이게 좀 페이지가 길어졌는데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첫 문장이 중요한데 여기 써져 있다시피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첫 문장이 되게 길게 나왔죠. 그래서 역시나 중요하겠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자녀 양육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만 해도 벌써 자녀 양육에 관련된 내용이 2개나 나왔었죠. 3개 질문 중에서. 근데 이번에도 또 아이는 하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또 한번 가보죠. If a child, 자 만약 자녀가 is not able to display, 보이지 못한다면요. 뭐를? The desired discipline.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훈육이란 뜻이 있지만 예절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예절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어서 보자면 or displays. 자 여기 병렬 구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여기 displays라고 나왔잖아. 이놈이 앞에 나와 있는 is랑 짝이거든요. is랑 짝. 얘랑 짝이 아니에요. display랑 짝이 아니야. 즉 앞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정문이잖아요. 부정문. 근데 뒷부분은 is랑 짝이기 때문에 긍정문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는 not able to, not이 붙었으니까 부정문이야. 근데 뒤에 나와 있는 displays가 is랑 짝이기 때문에 긍정문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에서 만약에 동사 원형 display로 한번 써볼게요. 동사 원형 display. 그럼 display로 쓰면 얘랑 짝이잖아요. 그치? 아니 그럼 똑같은 display 쓸 거면은 뭐하러 두 번 써요? 얘를 아예 빼버리면 되죠. 그냥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그냥 이래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displays와 is가 짝이라는 거 요거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법으로 내기 좋거든요. 실제로 아래 시험지에도 보면은요 어법 문제로 나와 있어요. 어법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 볼게요. 자, displays behavior 행동을 보인다면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면 아닙니다. 행동을 보인다면을 해서 하는 거야. 어떤 행동을 보인다면 which is inappropriate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면요. as per family norms 가족 규범에 대한 그래서 가족 규범에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면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가 if절이니까 if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녀가 바람직한 예절을 보이지 못하고요 부적절한 이 가족 규범에서 정한 어떤 그런 가족 규칙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면 as important 중요하답니다. 투부정사 이하하는 게 중요하대요. To communicate and discuss. communicate and discuss네요. 자, 대화하고 토론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 issue, 그 문제에 대해서요. 어떤 문제냐? Prepare with a child. 그러니까 그 아이와 함께 고질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토론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콤마하고 ing 나왔어요. 분사 부분입니다. describing 뭐 하면서 묘사하면서 설명하면서 clearly family boundaries or whatever. 그래서 분명하게 설명하면서요. 가족의 경계선이나 그 밖의 것들을요. 됐나요? 무엇이든지니까 그냥 그 밖의 것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첫 문장이 이제 주제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요. 가족 규범 내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 바람직한 예절을 보이지 못한다 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하면 될까? 저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내 자신? 저도 사실 막 그렇게 말 잘 듣는 학생은 아니었어갖고 제가 어렸을 때 딱 떠오르는 약간 좀 극단적인 사례로 말해볼게요. 제가 담배를 고1 때부터 폈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예절을 보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 규범의 부적절한 행동이겠죠. 아니 어느 집에서 담배 펴? 마음껏 펴? 누가 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 부적절한 행동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그 담배 피다가 걸렸을 때 어떻게 됐느냐? 뺨싸대기 맞았습니다. 풀스윙으로. 그랬었어요. 고2 때. 그랬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 아이와 함께 고질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게 중요하대요. 대화와 토론. 그러니까 갈구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갈구지 말고 잘 얘기해 보라고. 어떻게 하면서 가족의 경계선이나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됐어?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어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제 지금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마 자습서에는 잘 보일 겁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수많은 학교들을 내신 대비를 하면서 가장 감탄했던 어법 문제였어요. 정말 시험 잘 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2019년 저동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게 진짜 내가 감탄했던 게 뭐냐면은 잠깐 볼까요? 이게 지금 색반전이 돼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아이씨 더 안 보이네. 여러분 자습서에는 보일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좀 볼게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줄 쳐놓은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 자습서 보시면요. 여기를 보면은 앞에 or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머릿속에 뭐만 박혀 있었냐면요. 잠깐 여기 본문으로 가볼게. 학생들 입장에서 머릿속에 뭐만 박혀 있었냐면 이 디스플레이즈가 얘랑 짝이다 이것만 머리에 박혀 있었어. 이것만 머리에 박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얘랑 짝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시험에서 지금 단어를 뭐로 냈냐면 여기를 perform이라고 냈거든요. perform. 됐어요? 그럼 perform이라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행동을 수행하는 거나 행동을 보이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단어를 그냥 바꾼 겁니다. 단어를 바꿨어. 왜냐면은 여기서 왜 단어를 바꿨냐면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단어를 안 바꾸고 그냥 디스플레이를 쓴다고 쳐봐요. 그럼 앞에 디스플레이랑 겹치잖아. 그러면 얘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perform을 쓴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바꾼 이유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perform으로 지금 써져 있잖아요. 거기 시험지를 보면은요. 그럼 여기에 s가 안 붙어 있어. 그럼 누구랑 짝이라는 거야? 얘랑 짝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얘랑 짝 아닌데? 얘랑 짝인데?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perform 0로 생각을 해갖고 얘를 정답으로 골라버린 거예요. 어법상 어색한 거를. 근데 아닙니다. perform이 맞아요. 아니 선생님 아까 전에는 여기에 s를 붙이는 게 맞다면서요. 근데 여기서는 왜 시험 문제에서는 s가 안 붙었는데 왜 얘가 맞아요? 똑같은 뜻인데 행동을 수행하는 거나 행동을 보이는 거나 똑같은 말인데 왜 perform이 정답입니까? 그러면은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랑 짝이면 나시 붙었으니까 얘도 부정이고 얘도 부정으로 해석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얘가 왜 정답이 됐느냐? 뒤를 보실래요? 뒤에 읽어볼까요? Behavior which is 뭐라고 나왔어? appropriate로 나와 있죠. 보이세요? 원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 inappropriate. 보여요? 이렇게 시험을 낸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감탄했습니다. 와, 저 정도 진짜 대박이다. 시험 진짜 잘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어법 문제를 어휘를 변형해서 시험을 낸 거예요. 어법 문제를 어휘처럼 시험을 낸 거죠. 어휘처럼.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에서 되게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 부분은요 부정이에요. 부정. 낫이 있습니다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면 긍정이죠. 맞죠?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여기까지 보면 부정인 거죠. 왜? inappropriate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덩어리로 보면 둘 다 마이너스예요. 둘 다 안 좋은 말이잖아. 바람직한 예절을 보이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준대. 둘 다 안 좋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야. 전체로 보면. 됐어?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display라고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으로 해석이 되겠죠. 야, 부적절한 행동을 안 보인다는 건 좋은 말 아니에요? 부적절한 행동을 안 한다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display를 쓰면은 전체가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야. 전체가. 이해되죠? 왜냐면
디스플레이라고 만약 나오면요 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랑 짝이 되니까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잖아요. 부정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됐어? 근데 이 전체 내용이 플러스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둘 다 나쁜 행동을 한다면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휘를 이용해서 어법 문제를 출제한 이런 케이스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다.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었어요. 100점 보세요. 몇 점이라 써있나? 4.3점이에요.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나왔고요. 잠깐 이걸 본 김에 좀 이어서 보자면요. 그 아래에 2번 부분 보이세요? 2번 부분 보시면요. I suggest that your child learn the limits he or she shall not cros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동그라미 2번 문장 보면요. 이 문장은요. 본문에 없어요. 아예 없는 문장이에요. 아예 없는 문장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예요? 앞에 있는 suggest, 가정법 현재 그거죠? 당위성 표현 했었죠 우리?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 나오면은 learn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should 생략돼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기본 실력으로 되는 거예요. 기본 실력. 됐죠? 그래서 이 친구 2번으로 체크해다가 틀렸죠? 그렇죠? 3번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미리 말하면요. 4번도 본문에 있습니다. 5번도 본문에 있는데 5번은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educate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5번이 정답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왜 5번이 정답이냐면 교육한다라고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됐어? 그래서 to be educated가 돼야 돼요. to be educated. 이거는 제가 이제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to education이 아니라 to의 동사 원형이냐 to be pp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였거든.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왜 to be pp가 정답이냐면 참고로 말하면 원문 우리 이따가 읽어보면 알 텐데 원문에서는 learn으로 나왔어요. learn으로 나왔어. learn. 됐어? 근데 learn은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배우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요건데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education이잖아요. 교육하는 거니까 가르치는 거니까. 됐어요? 반대잖아요. 반대. 배우는 건 받는 입장이고 가르치는 건 하는 입장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단어에서는 어떻게 나왔어? educate라고 단어를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저동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되게 똑똑하게 단어가 바뀌니까 태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됐어? 단어가 바뀌니까 태가 바뀌는 거죠. 능동태, 수동태가 바뀐 거죠. 됐어? 그러니까 지금 시험 스타일이 어땠냐? 단순히 어법 문제가 아니라 어법과 어휘를 섞어서 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정말 잘 낸 문제였거든. 자, 그럼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푸는 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 educat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안 받습니다. learn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learn to happy 이거 가능합니다. 됐어? 근데 educat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근데 이 근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왜? 니네가 educate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 보는 상황에 어떻게 알아요? 니네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푸는 방법은 뭐야? 하는 거면 능동이고 당하는 거면 수동이다. 해석으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능수동을 구분할 때 해석으로 구분할 때는요. 뭐가 핵심이냐면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핵심이거든. 여러분 중에서 능동은 하는 거, 수동은 되는 거 이거 해석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 누가를 찾아야 돼. 누가. 됐어? 그러면은 미리 말해줄게요.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냐면요. 두 줄 올라가서 맨 뒤를 보면요. The child 나와 있거든. The child 찾았어요? 걔가 의미상 주어예요. The child. 아이야 아이. 그럼 아이가 교육을 해요? 아니잖아. 교육을 받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to be educated가 정답. 그래서 정답 5번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이거는 이따가 내용을 읽어보고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내용 1부 한번 봅시다. 내용 1부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어법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방금 얘기를 했는데 어법 포인트가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저동에서 워낙 좀 좋은 문제를 내갖고 한번 소개할 겸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주제문이면서도 어법 구문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분사 구문이라든가 뭐 가주어진적 구문이라든가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서술형으로도 변형돼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적인 걸 다시 한번 보자면 뭐다? 애가 바람직한 어떤 예절을 보이지 못하거나 좀 가족 규범 내에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면 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라 이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여기에 딱 나왔네. 아이들은 must be educated 나왔네요. be educated. 아이들은 교육받아야 됩니다. about the limits 한계에 대해서요. 어떤 한계? They shall not cross.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한계에 대해서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의 규범이라는 어떤 테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해 줄게. 근데 이 선은 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이 선 넘으면 너 뒤진다 이런 거예요. 이 가족 규범. 그 각자 집에 있지 않아요? 각자 여러분의 가정에 뭐 예를 들면 가장 만만한 게 통금 시간 이런 거 있잖아. 통금 시간 없나? 통금 시간 몇 시예요? 없어? 새벽 5시에 들어가도 돼 그러면? 그럼 통금 시간이 있는 거지. 통금 시간이 없는 거는 몇 시에 들어가든 상관없는 게 통금 시간이 없는 거죠. 5시에 들어가도 뭐라 안 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통금 시간 몇 시예요? 없어요. 진짜 5시에 들어가 뭐라 안 해요 그러면? 뭐라 하지 않을까요? 그건 통금이 아니지. 태영이는? 11시요? 늦게 끝나면요 학원이? 학원이 늦게 끝나서 11시 넘어서 들어가. 아 그건 상관없고요? 그럼 학원이 늦게 끝난 척 하면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 보통 그렇게 얍삽이 많이 부리잖아요. 그래서 이 얍삽이를 알려주면 안 되죠. 어쨌든 뭐 아무튼 그렇게 많이 하고. 재민이는? 12시? 그래? 그러면은 딱 이제 11시 55분까지 이제 여친 만났다 가는 거야? 이어서 볼게요. 자, communicate in simple language. 자, 단순한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랍니다. such as 예를 들었어요. such as 그러한 행동은 are never performed 결코 행해지지 않아 in the family 가족 내에서는 I don't consider 나는 생각하지 않아 your behavior 너의 행동이 to be right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does help 도움을 정말로 줄 수 있답니다. 여기서의 does는 강조죠. 강조. 그렇죠? 그리고 수일치도 좀 같이 봐주세요. does의 수일치요. 왜냐면 주어는 communicating입니다. communicating 됐어요? 동명사 들어옵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죠. 정말로 도움이 된답니다. elicit the desired display. 자, 바람직한 예절을 elicit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사람은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그 아이에게 어떤 이제 그 가족 규범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훈육을 해야 된다 할 때는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간단한 말로. 그러니까 잔소리하듯이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간단한 말로써 설명하라는 거죠. 갈구지 말고요. And 그리고 if the child 만약 그 아이가 tries to cross the limits 그 한계선을 넘으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it is advisable 뭐가 바람직하다 가주어죠. 뭐가 바람직하냐? To warn the child in advance 그 아이에게 경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대요. In advance 미리 경고를 하고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punish him or her later 나중에 자녀에게 벌을 주기보다는요. 여기서 punish 아까 전에 어떤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 이 punish는요 앞에 나와 있는 warn 얘랑 짝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저기서 punish를 to punish로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병렬 구조니까요. 됐어요? to punish로 써도 되고 그냥 punish로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 자녀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잘 예를 들어서 통금 시간이 12시인데 한 번도 통금을 안 지킨 적이 없다가 갑자기 새벽 4시에 들어오는 게 우리 이제 청소년이거든요. 그럼 그걸 사전에 어떻게 알아요? 사전에 어떻게 알고 그걸 미리 경고를 합니까? 뭐 낌새를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 학창 시절 때는 아닌데요. 24살 때인가? 제가 한 5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간 적이 있어요.
24살? 3살?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23, 이쯤에 한 5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집에 왜 안 들어갔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순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강사 초창기 시절이었는데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제가 늦게 끝나니까 이제 막 거의 막 새벽에 이제 여친을 만나야 돼요. 여친 얘기 아니 괜찮아요. 어차피 와이프 영상 안 보니까 상관없어요. 어쨌든 새벽에 여친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만나서 갈 데도 없어. 그래갖고 뭐 그렇다고 막 새벽에 뭐 PC방 이런 데 가기도 좀 뭐하고 여친이랑 노래방 같은 데 가기도 뭐하고 뭐 음식점 같은 데 뭐 여는 데도 없고 그냥 카페 가는 거야. 카페 가서 뭐 그냥 얘기하고 이제 좀 이게 선선할 때는 그냥 놀이터에서 이제 그네 앉아갖고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노가리 까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다가 이제 얘 가고 그러고 이제 나는 이제 이 여친을 만나야 되니까 내가 놀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놀러 가야지. 그래서 이제 나는 PC방 가. 뭐 그러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한 5일 안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간.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잘 다녔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막 사전에 막 이제 경고를 뭐 이렇게 할 뭐 그런 낌새가 없었는데 어렵겠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그렇대요. 이 사람 말로 그렇답니다. 이어서 볼게요. Further. 게다가 explaining 동명사 주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helps라는 3인칭 단수 동사 나왔죠. explaining to the child. 게다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거야. 뭘 설명하냐? 네모바로를 설명하는 거야. 의문사의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죠. 왜 그 행동이 must conform 순응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따라야 하는지 to family norms 그 가족 규범에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행동이 왜 가족 규범에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요. 그리고 remain 머물러 있어야 된답니다. within family boundaries 가족의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왜 그런지를 아이에게 설명하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애를 막 갈고 막 벌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애한테 가고 얘야 너가 왜 우리 이 가족의 규칙을 잘 따라야 되냐면은 어쩌고 됐어? 그리고 너가 이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너가 왜 지내야 되냐면은 어쩌고 됐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역시나 또 도움이 된답니다. 아이가 to respect 존중하도록요. 뭐를? The significance of family boundaries. 가족의 경계선의 중요성을 존중하게끔 도와주고요. 또 아이가 아까 배웠던 거죠? 아까 나왔던 거 여기 educate가 나왔었죠 아까 원문에서 여기 보여요? The child 목적어 to respect가 목적격보 1번 to learn이 목적격보 2번이에요. 됐어? 두 개가 병렬 구조라고. 그럼 이 두 개의 목적격보어는 의미상주어가 누굽니까? 당연히 목적어인 the child가 되겠죠. 됐어? 그래서 아까 내가 의미상의 주어가 the child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 아이가 to learn to be happy within that frame 그 프레임 안에서 행복하도록 배우는 걸 도와준답니다. 됐나요? 자 이러고 내용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가족 규범을 잘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벌써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 벌써 3번이나 나왔거든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 뭔가 이렇게 막 어른들이 이 자녀 양육을 잘못한 좀 극단적인 사례들을 소개한 처음에 수능 1강에 수능 애널리시스에서 나왔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거는 형제 자매 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나온 게 뭡니까? 아이가 가족 규범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잘 설명해 줘야 된다 라는 이 세 번째 내용. 전부 다 자녀 양육과 이런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연계해서 안국에서 시험을 낼 수 있다는 거. 이걸 항상 염두에 두자고요. 자 아래에 있는 거 글 구조를 간략하게만 보자면 자 소재는 가족 규범을 미리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이건 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지도 제가 여러 개 써놨고요. 요약문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변형 예상으로는 제가 흐름과 어법을 써놨는데 사실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어휘도는 추가하고 싶어요. 어휘도 낼만합니다. 왜냐면은 어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이제
이제 아까 inappropriate, appropriate 뭐 이런 거 이제 좀 반의어 관계나 뭐 이런 것도 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유의어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낼 수 있죠. elicit, 이끌어내다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끌어내다와 같은 단어도 뭐 좀 다르게 보자면 extract 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추출하다 뭐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의어나 이런 학습이 되게 중요한 그런 지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법으로 내기에도 사실 되게 좋아요. 이 글은요. 어법 포인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저동부 시험지 제가 첨부해 놓은 거를 같이 한번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학습하면은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그냥 구강 쓰는 애널리시스 22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소재가 나온 것 같네요. 자, 첫 문장에서 소재가 나오겠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need a variety of mundane items. 우리는 다양한 일상적인 물건을 필요로 한답니다. mundane. 이게 일상적인이에요. 그냥 everyday 뭐 이런 뜻입니다. To function effectively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다양한 일상의 물건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바로 이어서 보자면 we need. 자, 그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기기가 뭐가 있는데 우리는 뭘 필요로 하냐면 underwear, 속옷이나 and 토스터나 그리고 razor, 그 면도칼이나 아니면은 sheet, 그런 시트를 필요로 한답니다. In fact, 사실은 such items, 그러한 물건들은 are so necessary that 하고 나왔네요. so that 구문입니다. 됐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그러한 항목들은요 너무나 필수적이야. that, 그래서 we automatically replace them. 우리는 저절로 그것들을 교체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뭐 속옷이니 토스터니 면도칼 시트 이런 거 나왔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휴지, 뭐 아니면 뭐 치약,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이런 생활 필수품들 없으면은 생활이 좀 힘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자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더 사거나 이거죠. 언제? 다 떨어지면 사는 거지 뭐. 다 떨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언제 교체하는데요? They wear out. wear out이 닳다라는 거고요. run out이 고갈되다라는 뜻이에요. 고갈되다. 다 떨어지다. 됐어요?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stop working. 작동하는 것을 멈추거나. 됐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사실 사겠죠. 생활 필수품을요.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요. 자, 이어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 이 중간중간에 있는 설명들은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라고 제가 이걸 써놓은 거지 수업 시간에 다 다루려고 제가 써놓은 거는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자습할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apparently don't realize, 분명히 깨닫지 못한대요. 뭐를? 대절을요. Others are capable of buying such necessities for themselves. 다른 사람들이 be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어요. buying,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를? 그러한 생활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대요. for themselves, 혼자 힘으로요. 라는 것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대요. 이게 뭔 소리일까? 자, 우리가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잠깐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 정리. 자, 지금 이 글의 주요 소재는 생활 필수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활 필수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시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 생활 필수품들은 말 그대로 너무 필수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준다.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대요. 뭘 깨닫지 못한대? 다른 사람들. 됐어요? 이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을 저라고 생각해보세요. 로이쌤은요, 뭘 깨닫지 못하냐면은 찬이가 이 생활 필수품을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내가요. 아유, 제가 생활 필수품 어떻게 사겠어? 휴지 살 줄 알아? 너 휴지 못 사잖아. 이렇게 생각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 상식으로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아니 휴지 못 사고 치약 못 사는 사람이 어딨어. 가서 그냥 사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는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So 그래서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when it's time to buy a gift for someone 자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살 때가 됐을 때 그들은 즉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others예요. others sorry 잠깐만요 many people이에요. many people many people 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하느냐 choose something 무언가를 고른답니다. 뭘 골라요? commonplace and necessary 그러니까 흔하고 필수적인 걸 고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얘기를.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 예를 들어서 재민이가 이사를 갔어. 집들이를 가야 돼. 그럼 집들이 가면 보통 선물 뭐 들고 와? 휴지 들고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보통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줘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게 방금 말한 집들이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럼 우리는 뭘 사갖고 간다고요? 생활 필수품 고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걸 왜 사냐 이거야. 아니 너 그러면 이 선물을 사가는 사람은 너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재민이가 휴지를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말한 거야 지금 앞에서. 아니 얘도 휴지 살 줄 알아. 근데 왜 네가 휴지를 더 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지금 얘는 얘는 당연히 집에 휴지가 없을 거고 이게 필요할 거야. 이 생각에 필수품을 사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실제로 뭐야? 얘도 휴지 살 수 있다고. 이해됐죠? 뭔 말인지. 그렇죠? 근데 저는 이 필자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이게 그럼 생활 필수품을 안 사면은 나머지는 취향 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이게 선물이. 그렇잖아. 이게 제일 만만해요. 제가 그 예전에 한 7, 8년 전쯤에 이렇게 집들이를 오면은요 가장 제가 좋아했던 선물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7, 8년 전에 술이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술 안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저는 술 자리를 좋아하지 술을 좋아하진 않아요. 네. 술은 이제 저기 뭐 선생님이나 이제 뭐 아무튼간 네, 그렇고요. 저는 술을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뭘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 힌트가 7, 8년 전이야. 힌트가 안 되나? 기저귀요. 기저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활 필수품은요,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아무래도 소모품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죠? 물론 뭐 소모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사실 선물에서 소모품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모품만한 게. 왜냐면 기저귀는 계속 써야 돼요. 근데 기저귀가요, 이제 아기가 어릴 때는요, 기저귀를 하루에 14개 정도 씁니다. 하루에 기저귀를 14개 정도 쓰는데요. 기저귀 한 팩에 몇 개 들어있더라? 한 40개인가 30몇 개인가 들어있어요. 그게 한 3만 원 해요. 이게 한 3만 원 해. 이거 한 팩에. 그러니까 그 3만 원이 이틀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틀이면 이틀마다 3만 원씩 나가는 거야. 이 까나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이 이게 장난이 아닌 게 1년에 기저귀 값만 한 2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기저귀 값만. 그러니까 이제 왜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오늘도 기저귀 값 벌러 간다. 오늘도 뭐 분유 값 벌러 간다. 뭐 분유는 그렇게 안 비싸요. 분유는. 근데 기저귀가 좀 이제 비싸니까. 그래서 제일 환영하는 선물 중 하나였죠.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되게 약간 경로하는 것 같네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And of course, 그리고 물론 when the recipient opens the gift,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죠. 받는 사람이 선물을 열어볼 때 there's a look, 어떤 모습이 있답니다. 어떤 모습이냐? of disbelief, confusion, disappointment.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불신, 혼란, 실망 이런 모습이 있대요. 그리고 뒤이어서 a faint first smile. faint 힘이야. first는 강제로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로 된 모습 뭐 이런 게 뒤따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딱 이런 거지. 잠깐만 보세요. 선물 딱 받았어. 딱 받았는데 와 하면서 딱 선물 상자를 열었어. 근데 여는 순간 어떻게 된 거야? 뭔가 막 불신하고 응? 이게 왜 막 치약이 한 50개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왜 막
실망해서 막 되게 뭔가 좋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약간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미소로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 이 사람 말로는요. 생활 필수품을 선물로 사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죽어도 좀 욕먹는 거지 어찌 보면은요.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but 그러나 the givers 선물을 준 사람은 are oblivious to the reaction 그 반응에 대해서 oblivious하답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그리고 believe 믿는데요 that they have done well 그들이 잘했다 이렇게 믿는답니다. 그 미묘한 미소를 알아차리지 못해. 내가 선물 잘 줬구나. 감사하다고 하네. 선물 잘 줬네. 눈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무튼 그렇답니다. You should not give. 자 여기서 should not의 동사원형을 말했죠. 그렇죠? 자 우리 조동사 should를 쓰면 보통 필자의 강한 주장이나 요지를 드러내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결론이자 요지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는 should not give necessities as gift. 선물로 필수품을 줘서는 안 된다. 대놓고 말했어요. 필수품 주지 마. 받는 사람 싫어하잖아. 이 얘기하는 거야. 선물은 should bring a smile. 미소를 가져다 줘야 돼. To the face of the recipient. 선물 받는 사람의 얼굴에다가 미소를 가져다 줘야 돼. 그리고 필수품은 be unlikely to 동사원형이야. be likely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던데 unlikely니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할 가능성이 없어? That response. 그 반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싫어하네요. 필수품 받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게 빌드업이 쫙 있어요. 이 글의 빌드업 어땠습니까? 막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게 선물로 주어지면 안 돼. 왜? 그 당사자도 살 수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사라고 해. 너는 기분 좋을 만한 걸로 선물해줘.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의외로 고민되는 게 제가 여기 찬이 제외하고는 저한테 거의 다 기프티콘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생일 선물? 그죠? 아니요? 집이나 내가 안 줬어. 생일 언제인데? 6월 3일. 언제? 6월 3일. 6월 3일? 그러면 내가 못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6월 2일이 우리 와이프 생일이거든요. 태영이 내가 주지 않았어요? 너 생일 언제인데? 작년 8월에 내가 수업을 했었냐? 서인이는 없다고? 잠깐만. 아니 트위터에 봤을 때 아니야. 나 생일 선물 잘 챙겨주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씨 있기만 해봐. 잠깐만. 아니 너 생일 언제인데? 4월 16일? 얼마 안 남았네? 잠깐만 있어봐. 기다려봐. 아니 내가 애들 생일 선물로만 한 달에 몇십만 원을 쓰는데 없네? 이거 카톡에 이거 생일 이거 안 띄워놨지? 안 띄워놨지 이거 생일. 내가 이게 띄워져 있으면은 내가 웬만하면 보내줘요. 웬만하면. 자존심 상하네. 아무튼간 네. 아무튼간 아직 생일 찬이는 생일 언제예요? 저 지났어요. 됐어 그래. 자 저번 주 토요일. 저번 주 토요일이었다고? 네. 내가 네? 잠깐만요. 못 본 거 없었어요. 생일 목록이 없었어요. 저 뭐라 안 했어요. 내가 찔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생일 선물을 줄 때 제가 나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학생들 줄 때. 근데 이제 이게 생일 선물을 내가 하루하루 내가 하는 일이 바쁘니까 매일매일 내가 카톡 오늘은 누가 생일이지 이거를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카톡을 딱 켰는데 생일인 친구 이렇게 떠 있어. 그럼 딱 보면은 얘 생일이네? 그냥 이러고 주는 거야. 근데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뿐이야 얘들아. 얘들아?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일 거야.
매년마다 챙겨줬는데 서연이 올해 다녔는데 미안하네 갑자기. 아무튼간.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이 아니죠.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내가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이 친구의 취향이나 뭐 이런 걸 내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그냥 제일 만만한 거 보내줍니다. 제일 만만한 거. 저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공차 같은 거. 공차 이런 거 웬만하면 먹잖아. 그렇잖아. 뭐 카페 기프티콘 뭐 한 10,000원짜리? 그냥 이런 거 보내줘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친해지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진짜 내가 그 어른한테 받은 여러 이제 선물 중에서 이런 선물을 받은 건 처음이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그 이번 졸업생 중에 이제 그 한 여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한 3년 가르쳤거든요. 그 친구는요 생일 선물 때 내가 뭐 사줬냐면 귀걸이 사줬어요. 근데 되게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런 걸 좀 좋아해요. 막 이렇게 뭐 귓구녕 뚫고 뭐 하고 이런 걸 좋아해갖고 그런 거.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옷을 사줬어요. 옷을. 아니 기프티콘 거기 딱 들어갔는데 옷이 있어. 근데 내 이미지 메이킹을 해봤어. 얘 이제 대가리만 떼갖고 이 옷에다 딱 대입을 해봤더니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입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알아서 환불해. 뭐 이러고. 그래서 막 되게 막 다양한 막 목걸이도 선물해주고 막 되게 다양하게 그런 장신구나 뭐 그리고 뭐 볼펜이나 뭐 이렇게 좀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 센스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네 올해 연락 주세요 저한테. 생일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한테 뭐 긴 말 할 필요 없어요. 쌤, 저 오늘 점점점 이렇게만 보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내가 여러분 그래도 우리 그 세 마리는 그래도 저한테 좀 오래 배웠는데 좀 죄송해요. 자, 글구조 잠깐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로 부적절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선물을 정할 때 이제 유용한 조언 뭐 이런 식으로도 제목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주제나 요약 이런 걸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변형 예상은 사실 뭐 너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요. 너무 많은데 사실 어법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봤던 그 지문이 너무 임팩트가 커갖고 어법으로 뭐 물론 낼 수는 있지만 약간은 좀 약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다 낼만 하니까 낼 게 이제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9강 2번 잠시 쉬었다가 내일 4월이야? 내일 맞아요. 내일 한참 생일이야. 와? 벌써? 한서는 생일이라고 하면 안 믿겠다. 왜? 마음. 내일 맞으면 뭐하지?
먹었는데. 먹었어. 오늘 새우 맛있었어. 아, 새우 맛있어. 우리 왜 맨날 똑같은 말 먹지? 몰라. 그럼 과연 한 친구들 더 나올까요? 두 친구들 더 나올까요? 몇 시야 지금? 두 친구. 같이 해보고. 여기도 너무 이상해. 그냥 핏줄이 터지나 봐. 그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뒷줄이? 나 아무리도 안 터지는. 근데 있잖아 그 초록색 말고 노란색 거랑 쓰면 진짜 개야. 근데 나 이거 초록색 보는 거 뭐야? 그냥 핏줄이 진짜 나요. 나 배워보는 거 진짜 쪽팔리고 수치스럽고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진짜 나 아까 그 눈물 나고. 넌 뭔가 잘할 것 같아. 아닌가? 나 영어 그래? 배우. 하냐 말해? 운동 그래. 야, 너 그거 나가냐? 아니야. 그래. 너 나가냐? 운동 배우 자유자. 나 너무. 들어와 받아줄게. 그래. 얘가 누구랑 왔는데? 나랑 연준이랑 아니 몇 반이랑 나 3반. 방주. 아 그러네. 서진이 방주. 아니 원래 나 나가기로 했는데 노예원 가기로 하고. 물론 너무 왜? 우리 여자애들 윤서가 이연애하고 노예원하고 나가. 이거 할래? 진짜 너 진짜 간절하게 걸리고 싶다 했잖아. 아 진짜 귀여워. 너 3층인가? 저게 끝이. 3층. 아 배고파. 나도 마트 먹고 싶다. 아, 나 어제 먹었어. 이거 먹어. 진짜 안 먹었어야 된다. 내일 급식. 내일 먹었어. 아 내일 무슨 연구는 보인다고. 아닌데? 아니야? 어묵을 좋아해. 아니 그니까 아닌데 내 생각에 우리 학교 양계장 있음. 고기가 맨날 무슨 내 생일 급식을 보고 있어. 아 토요일이지? 오래됐다. 어? 내 사물함에 꾸룩점이 끝이야 시간. 다음 볼까요? 9강 2번. 밥을 안 먹었더니 진짜 배고파 죽겠네. 아우 지금 한 이틀 굶었거든요. 밥을 못 먹어서 밥 먹겠네. 자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항상 첫 문장에서 보통 이제 소재를 제시를 하니까 첫 문장 잘 읽어봅시다. Good friends, 좋은 친구가 listen to your problems, 너의 문제를 잘 들어준대요. 즉,
They are there for you. 그들은 당신을 위해 그곳에 있답니다. 항상 너의 곁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are lifesavers in a pinch. 자, 핀치 시에, 그러니까 이제 위기 시에 lifesaver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조해주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좋은 친구는요. But 나왔습니다. 그러나 not every friend. not의 전체를 뜻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부분 부정이겠죠. 그래서 모든 친구가 is a good one. 좋은 친구는 아니랍니다. Think of someone. 누군가를 생각해보래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Who might be a bad friend. 자, 나쁜 친구일 수도 있는 누군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쁜 친구의 예시가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 예시를 한번 볼까요? Does she always talk about her own accomplishments? 자, 그녀가 항상 그녀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never ask questions about you. 너에 대한 어떤 질문도 절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 얘기만 한다는 거야. 야, 나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다. 나 이렇게 잘 됐다. 나 완전 이거 잘 됐고 막 이러면서 화장 잘 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 얘기만 하는 거야. 지 얘기. 혹시 그러진 않느냐? 이어서 Does it seem 뭐가처럼 보이지 않느냐? Like he's only seeking validation or attention from you까지 볼게요. 즉 너로부터 어떤 이제 확인이나 관심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With no intention of giving back. giving back이라는 건 되돌려주는 거죠. intention은 의도고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려는 의도는 없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의 확인이나 관심만을 구하는 거야. 반대로 이 확인이나 관심을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느냐. 됐어? 야, 나 오늘 이렇게 했다. 나 완전 나 오늘 남친이랑 싸웠다. 완전 짜증나.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얘기만 하고. 그 자기 얘기만 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자기에게 관심만 받아주고 상대방은 뭐 해요? 상대방이 그랬어? 힘들었겠다. 막 이런 얘기만 바라는 거지. 반대의 경우는 가는 게 아니죠. 결국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결국 나쁜 친구라는 거는요, 어떤 친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적인 관계죠. 맞아요? 일방적인 관계잖아. 즉 무엇입니까? 상호작용이 안 되는 관계죠. 맞아요? 아니 자기만 일방적으로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self-centered 같은 거죠. 자기 중심적인 거죠. 됐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사실상. 그렇죠? 나쁜 친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요.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이제 나쁜 친구 관계. 상호작용이 안 되고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내가 센터야. 내 얘기를 해야 되고 얘는 무조건 내 얘기 들어줘야 돼. 됐어요? 이런 게 바로 나쁜 친구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Everyone's capable of slipping into the bad friend territory. 모든 사람은 뭐뭐 할 수 있는데요. slipping into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친구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All it takes is a hectic sports schedule 어쩌고 나왔는데 자 여기를 좀 잠깐 보자면 구조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it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it이 여기 써놨는데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 자 비인칭 주어고 그 다음에 뒤에 내가 진주어라고 썼네. 진주어가 아닌데 진주어가 아니에요. 이 투부정사. 이 덩어리가 여기까지가 부사예요. 부사. 쏘리 부모문서 좀 수정해주세요 여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패턴 있죠 여러분? it takes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목적어에 나오고 for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는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이 목적어 자리에 보통 뭐가 나오냐면요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뭐 보통 이런 표현이 나와요. 됐어요? 여기서의 takes는 참고로 필요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필요로 하다. need의 뜻이에요. need의 뜻. 됐어? 그럼 이게 풀버전으로 해석하면은요 for 목적격은 투부정사 앞에 있으니까 의미상 주어겠죠. 얘가 뭐뭐 하는데 이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이 패턴이야. 이 패턴. 이 패턴을 살짝 바꾼 겁니다. 살짝 바꿔서 all it takes라고 이제 쓴 거예요. all it takes.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all도 보시면요, 이 all이 모든 것이라고 해석하거든요. 모든 것. 참고로 여기서 모든 것이라 해석이 될 때 all은요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is라는 동사가 온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비인칭주어이기 때문에. 즉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다? A hectic sport schedule or a stressful class랍니다. 즉 빡빡한 운동 스케줄이나 스트레스 받는 수업 정도랍니다. 누가 뭐 하는데? 너가 to be transformed, 변화되는데요. 뭐에서 뭐로? From friend of the millennium. 자, 그러니까 천년의 친구에서 어디로 변화돼요? Self-absorbed narcissist. Self-absorbed니까 자기에게만 몰두된 그런 자기 도취자로 변화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해봤자 뭐밖에 없다고요? 빡빡한 스포츠 스케줄과 stressful class랍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직독직행 다 했는데요. 지금 패러프레이징을 제가 해놨거든요. 요 내용을 읽으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읽어보자면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 사람들은 누구나 나쁜 친구의 범주에 속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당신이 상대방과 정말 절친한 상태야. 정말 절친이야, 절친. 근데 이 상태에서 지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정말 별거 아닌 거야. 빡빡한 운동 스케줄이라든가 스트레스 받는 수업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즉 다시 말해서 빡빡한 운동 스케줄, 스트레스 받는 수업으로 인해서 내 상황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만을 한다고요. 내 상황. 아, 나 운동 스케줄 너무 빡세서 힘들다. 아, 이거 막 수업 때문에 너무 힘들다.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 이해돼요? 자기 얘기를 상대방에게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본인 상황이 힘드니까요. 그렇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든데 남의 얘기를 내가 잘 들어주고 이러기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힘들면은 어딘가에 가서 내 어떤 좀 불만이나 힘든 점을 토로하고 싶고 이런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빡빡한 운동 스케줄이나 힘든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힘든 상황을 지금 예시로 든 거죠. 힘든 상황. 그러면은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쁜 친구의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이 얘기했잖아. 내 얘기만 하는 친구. 이해됐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누가 나쁜 친구가 되고 싶겠어요? 누가? 그렇잖아. 근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나쁜 친구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상황이 너무 힘들어.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 얘는 뭐 맨날 지 힘든 얘기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이러면서 나쁜 친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제 친구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요.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딱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되게 오래 알고 지낸, 거의 한 20년을 넘게 알았죠. 그렇게 이제 알고 지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정말 이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출난 재능이 있고 이 재능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다른 친구들도 설명을 해줬어요. 넌 이걸 잘한다. 그러니까 넌 이쪽으로 해야 된다. 근데 안 해요, 본인이 안 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벌어놓은 돈 열심히 벌어서 돈 다 까먹고 뭐 노는 데 쓰고 다 까먹는 거야. 지금 이제 제가 올해로 나이가 35인데 그럼 지금 뭐 하냐? 이제 돈이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뭐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 뭐지 뭐 전기공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배선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쪽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경력이 단절됐다가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0만 원 이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선 큰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나이 35에 200만 원이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지금 나이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맨날 힘들지. 뭐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러면은 힘들게 이제 막 이런 봉사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고되잖아. 막 그런 뭐 주말 뭐 이런 것도 없이 막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게 일했는데 버는 돈은 얼마 안 돼. 집에 와서 그냥 맨날 그냥 술 한잔 하고 게임하다 그냥 잠들고 이러는 거야. 이게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만나요. 그럼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힘든 얘기만 하는 거야. 자기 힘든 얘기만. 그러면은 누가 그 친구랑 어울리고 싶겠어요? 그 친구한테는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아니 자기 힘든 얘기만 나 진짜 힘들다.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지 같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만을 해. 그러니까 누가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조차도. 저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고 나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느라 바쁘니까 이제 못 만나는 건데, 그래서 작년엔가도 이제 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뭐 술이랑 뭐랑 이렇게 같이 먹었는데 내가 한 30만 원어치 돈 사줬어요. 그냥 너 돈 쓰지 마라. 내가 다 사주겠다. 막 아무튼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뭔가 좀 이제 아쉬운 소리 안 들으려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고 심지어 학원도 같이 다니고 모든 생활을 같이 했던 그렇게 친한 여러분한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절친이. 그런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좀 그렇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본인이 행복해야 돼요. 본인이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딱 이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좀 더 여러분 버전으로 내가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얘기도 마저 좀 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떤 거냐면 저동부 출신의 한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아마 그 정규반 그 우리 태영이랑 서현이는 내가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요. 그 저동부 출신의 한 여학생이 있어요. 우리 학원을 되게 오래 다닌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어. 제가 이제 3년을 가르쳤는데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근데 이 친구의 절친들이 있어. 되게 친한 친구들 한 6, 7명 된대. 근데 이 6, 7명은요 전부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중경외시를 갔대요. 전부 다. 한 명도 안 됐는데. 근데 얘만 안 좋은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어떻겠어?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친한 친구들 막 다 뭐 서울대니 연세대니 막 이런 데 붙었는데 자기는 좋은 대학을 못 붙었으니까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내가 고3 때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다. 인정한다. 근데 내 주변 친구들이랑 뭔가 정말 친한 친구들인데 얘네랑 굉장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얘네는 뭔가 딴 세계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대. 그거를 보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재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입시 상담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한 달 전쯤에. 그런 이제 경우가 좀 떠오르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 친구 말이 틀린 게 없는 게 만약에 이 친구가 그렇게 간다면요. 아니 뭐 우리가 언제 뭐 친구를 뭐 대학 갖고 친구를 나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아웃 오브 사이드 아웃 오브 마인드잖아요. 각자 대학에서 이제 지내고 있고 하다 보면은 각자 그 대학에서 하는 그게 좀 이제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 보통 이제 좀 상위권 대학에서는요. 너네가 앞으로 사회에서 너네가 사회를 주도할 엘리트들이다라는 그런 교육을 되게 자주 해요. 그런 강연도 되게 자주 하고요. 실제로요. 근데 소위 말하는 하위권 대학은 그딴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전혀 없어요. 전혀. 제 친구한테 듣기로는 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사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정말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락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지금은 연락을 자주 하는 친구가 2명이 있는데 한 친구는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다이아수저. 한 친구는요 학벌이 좋은 친구예요. 딱 이 둘만 연락해요. 근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연락을 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그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아까 내가 그 위에 예문에서 나왔던 그 친구랑은 만나봤죠? 자기 얘기만, 자기 힘든 얘기만. 그럼 내 입장에서 들어주는 입장에서도 사실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토로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서로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진짜 뭔가 친구를 만나서도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행복하고 이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 본인이 일단 잘 돼야 돼요. 본인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정말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자,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어요. 이어서 볼게요. The key is being mindful. 중요한 거는요, is being mindful. 마음을 쓰는 거라고요. 여기서 being은 동명사예요. 마음을 쓰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Of your friends' needs, not just your own. 즉, 너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not just는 뭐뭐뿐만 아니라죠. not only야, not only. 너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너의 친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나쁜 친구가 안 되는 방법. 됐어요? 그 전까지 얘기했던 건요, 나쁜 친구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나쁜 친구의 조건. 결국 나쁜 친구의 조건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였습니까? 지 얘기만 하는 애. 이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지 얘기만 한다는 게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쁜 친구야. 그럼 나쁜 친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 얘기만 안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 얘기도 하고. 됐어요? 이게 이 본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요. 또 그렇다고 해서 듣기만 하는 게 또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자기 속내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당신 자신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친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상호작용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됐어? 이게 바로 뭐다? 좋은 친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다음 페이지네요. Do they need to vent about something? 그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 vent라는 게 화를 표출하는 거거든요. 어떤 감정, 분통을 터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에 대해 화를 표출할 필요가 있느냐? hang out,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느냐? Could you support their effort? 너가 그들의 노력을 지지해줄 수 있느냐? by 뭐 함으로써 going to watch their play, hockey game or debate. 그들의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하키 경기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토론을 구경하러 가거나. 됐어요? 이거는 그냥 예시들이고요. 즉, 내 친구가 하는 어떤 활동이 있을 거 아니야. 특정 활동. 그러면 그 활동을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거겠죠. 상호작용. 일방적 관계가 아닌 거고요. 이 세 가지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겠죠. 자, being in tune with your friends. be in tune with 하면은 누구누구와 조화를 맞추다 이런 거거든요. 조화를 이루다. 여러분 튜닝한다는 말 들어봤죠? 튜닝한다. 이 튜닝한다는 게 뭡니까? 원래 기타에서 이렇게 그 음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그 줄 이 세기를 조절하는 걸 우리가 튜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튜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소리를 알맞게 내기 위해 조절하는 걸 튜닝이라고 해요. 됐어요? 근데 그 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조화를 맞춘다는 거거든요. 조화? 됐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조화 상태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래서 너의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는 게 ensures 뭐를 보장해 주느냐? That you don't drift apart. drift apart 하면 사이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이가 멀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장해 준답니다. 뭘 하면요? 조화를 이룬다는 거. 됐나요? 결론에서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결국 이 글에서는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친구라면 어떻다? 자신의 요구뿐만 아니라 친구의 요구에 대해서도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같고요. 변형 예상 간략하게 작성해놨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조금 모호하긴 하네요. 하나 정도 여러분한테 그냥 좀 인생의 충고를 좀 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갔네요. 한번 해봅시다. 다음 질문. 9강 3번입니다. 질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9강 3번. 갑시다. 첫 문장 볼게요. 자,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When we are hungry, 우리가 배고플 때. 그러나 don't have time to eat. 먹을 시간은 없어요. 배는 고픈데 먹을 시간 없어. 저네요. 나잖아, 나. 배고파. 먹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 풀 수업이라서. Before we drive home from work. 우리가 직장에서 집으로 운전에 가기 전에. 됐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기 전에죠. 쉽게 말하면요. 나 지금 딱 나야. 퇴근하기 전에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시간은 없어.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궁금하네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our need to satisfy our hunger.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moves, 이동한대요. into the foreground of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의 맨 앞으로 이동한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의식의 맨 앞으로 이동한다는 건요. 얘를 가장 신경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이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는요. until it's satisfied. 그것이 충족될 때까지. 즉 배고픔이 충족될 때까지는 이 배고픈 게 뭐야? 계속 신경 쓰인다. 이 얘기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어서 갑니다. It creates. 그것은 뭘 만드냐? disequilibrium. 불안정 상태를 만든대요. 어떤 불안정 상태냐? That motivates us to satisfy the unmet need. 이 unmet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meet이라는 게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 meet을 pp형으로 쓰면 mat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만족된으로 해석하겠죠. 만족된. pp니까. 근데 여기에 on이 붙은 거야. 그럼 만족되지 않은.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동기부여하는 불안정 상태를 만들게 된대요.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패러프레이징을 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아래.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뭐예요? 배고픈 거죠. 이거를 충족시키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야. 즉 계속해서 배고픔을 의식하고 해결하게 하려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내가 어떤 상태의 안정 상태냐면은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고 이 수업하는 게 딱 집중해서 하는 게 저에게는 안정 상태예요. 이게 안정 상태야. 근데 내가 배가 고프니까 계속 배고픈 게 내 의식의 최정면으로 오니까 수업하면서도 배고파 이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됐어? 그럼 나는 수업을 하면서 배고프다라는 게 계속 빨리 이 음식을 넣어라 하면서 이 의식이 나를 자꾸 이렇게 동기부여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수업은 해야 되는데 계속 배고파서 신경 쓰이네. 이 불안정 상태가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전 그 정도 아닙니다. 더 잘 참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If the route home, 자 집으로 가는 길에 takes us on the freeway.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 우리를요 고속도로로 이끈다면 we will notice. 우리는 주목할 거예요. All the billboards advertising places to eat. 먹을 수 있는 장소를 광고하는 모든 게시판을 우리가 주목할 거랍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운전해서 가고 있어. 저기 막 맥도날드 맥도날드 맛있겠다. 막 이런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 얘기하는 거야. 이어서 We spontaneously seek out the things.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단어 기억나요? spontaneous. 이번 올림포스 10개 지문 앞에서 받은 10개 지문에서 spontaneous 많이 나옵니다. 원래는 인위적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무의식적인으로 쓰인 거거든요. ly 붙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unconsciously입니다. unconsciously. 됐죠? 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seek out the things. 어떤 것들을 찾는답니다. In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 속에서요. 어떤 것들이냐? That will satisfy our hunger.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켜줄 무언가를 우리 환경 내에서 찾습니다. 우리 환경 내에서. 배고픔을 충족시켜줄. 배고픔을 충족시켜줄. 네, 무언가를 찾는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먹은 거예요. 자, 이어서. Once we eat, 우리가 일단 먹으면요, 그리고 satisfy our hunger,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키면 we will hardly notice, 우리는 거의 알아채지 못할 거랍니다. 그러한 광고를요. 어떤 광고? That seems so compelling just moments earlier. 자, 여기서 compelling 하면은요, 원래 compel이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는 여기서 강요한다는 건 뭐냐면요, 계속 우리의 시선이 이쪽으로 가게끔 강요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just moments earlier니까 방금 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됐어? 방금 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던 그 광고. 됐어? 그 광고를 이제 거의 알아채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배가 불러. 배가 부르니까 맥도날드가 있던 뭐 피자집이 있던 간에 신경 안 쓰게 된다는 거야. 왜? 배 부르니까. 됐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의 최저면에서 사라진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보시면 This is an example. 이것은 예시입니다. 어떤 예시? Of the innate wisdom.
자, 타고난 지혜의 한 예시랍니다. 어떤 지혜냐? That motivates us and orients our senses to the relevant information. 자, 볼게요. 우리를 동기부여한대요. 즉 자극한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우리를 자극해서요. 우리의 감각을 향하게 합니다. 어디로 향하게 해요? 관련 있는 정보로 향하게 하는 타고난 지혜의 예시랍니다. 말을 어렵게 썼지만 사실 뜯어보면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타고난 지혜라는 거는요. 인간이 이렇게 애초부터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돼 있어?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한다? 야, 너 배고프니까 빨리 뭐 좀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몸에서 알아서 자극해 주는 거야. 우리에게 자극을 해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온 감각이 빨리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정보, 그 관련성이 있는 정보 쪽으로 향하게 만든다고요. 타고났다고 인간.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서? 우리의 환경 내에서요. 여기서 이제 잠깐 보자면요. 소가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소를 보면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잖아. 근데 좀 힌트를 드리자면 소가 이거랑 다르거든요. 이게 둘이 달라요. 콤마 있는 거랑. 보통 콤마 소가 나오면요. 그래서를 해석해요. 근데 그냥 소로 나오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생략된 거야. 대신 생략된 거야. 그럼 얘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됐냐? 뭐뭐 하기 위 이렇게 해석하죠. 됐어요? 소대 붙어 있는 거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we can satisfy our needs or eliminate tension.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요. 또는 긴장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됐어? 긴장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환경 안에 있는 관련 있는 정보로 우리의 감각이 향하도록 해주는 그런 타고난 지혜의 예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러고 끝났어요. 결국에 이겁니다. 패러프레이징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욕구가 충족시켜질 때까지 계속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기를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한다고. 동기를 부여한다는 건 뭡니까? 계속 자극한다고. 빨리 이거 충족해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졸려 죽겠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막 빨리 잠자고 싶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막 잠을 별로 못 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또 의식의 최전면으로 오겠죠. 그래서 네가 잠을 자서 이 수면 욕구를 이제 채워질 때까지, 수면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빨리 자. 졸리지? 자. 이게 계속 이게 자극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글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 글의 소재는요, 욕구 충족을 위한 선천적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지혜라고 이제 본문에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저는 지혜라는 표현보다는 본능이라는 표현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본문에 지혜라고 나왔어서 저는 일단 지혜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본능이라는 표현으로서 인스팅트 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본능. 이런 단어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요약 부분도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9강 3번까지 봤고요. 이제 남은 게 10강 수능 애널리시스, 그 다음에 12강 A, 그 다음에 12강에 3번 해갖고 총 3지문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지문은 당연히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추가 10지문을 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번 해볼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최대한 작업을 해갖고 또 이제 이 잡서나 이런 게 밀리지 않도록 똑같은 버전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테스트 혹시라도 다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요, A자실로 가셔서 테스트를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단어 페널티나 이런 거 쓰셔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자실로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으면은 귀가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